민주당을 본인 친정 체제로 구축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런데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자마자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역할 분담에 나선 듯한데요. 저희가 준비한 화면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갈 길은 실용적 민생 개혁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위한 개혁을 실용적으로 해나가겠다. 거기에 가장 중점을 두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무도한 그리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는 세력은 민주당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소임입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형성이 됐으니 정권을 재탈환하는 그런 기지로서 민주당을 더 강하고 단련시켜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상민, 한동훈, 그리고 윤핵관, 그리고 김건희, 김핵관이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 더 진화한 국정농단이다. 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심판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주가 조작한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인은 최소 1290번은 압수수색하고 속보로 언론에 내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영주 대표님 저 부분이에요. 물론 당대표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최고위원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는 평가들이 많으니 이재명 대표가 좀 더 공격적으로 할 말들을 최고위원들이 대신하는 거 아니냐. 역할 분담. 이게 지금 새 지도부가 그렇게 진영이 꾸려졌다는데 동의하세요? 전혀 동의할 수는 없죠. 예. 왜냐면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생각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 정당은 다 똑같습니다. 아하.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예. 정당에서 지도부가 구성될 때는 각자의 주특기에 맞게끔 임무를 줘요. 아하. 그리고 당대표는 그걸 총괄해서 메시지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각 최고위원에 맡아서 뭔가 주특기를 준 거예요. 근데 무슨 대여 공세를 높이자? 또 그럴 수도 있죠. 야당이니까. 이런 파트를 잘할 수 있겠어? 그러면은 대여 공세는 정청래, 서영고 최고를 줄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게 뭐 잘못됐나요? 아니, 잘못됐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비단 민주당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예. 국민의힘도 지도부를 가만히 보시면 각자 파트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예전에 공격했던 파트, 김영수 여사 아니면 다른 의혹 부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들이 통상적인 정당의 지도부의 운영 방식이다 예.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 이재명 대표의 첫 일성이 저는 굉장히 높게 봅니다. 민생이요. 그렇죠. 민생과 반대로는 또 견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런 톤으로 쭉 이 메시지를 가면서 현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좀 부족하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정의 난맥상을 보이지만 서로 좀 협치하는 모습들을 먼저 내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이재명 대표로서는 첫 출발이 좋다라는 좀 평가를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윤 대통령과 짧게 통화를 한 이재명 대표인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의원 신분에서 이제 대표가 된 이후에 조금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를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밀지는 맙시다. 미안합니다. 최고위원분들이 그 특별검사 관련해가지고 말씀들 하셨는데 대표님 뜻은 어떠십니까? 좀 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대변인한테 의견을 여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변인께서 상세하게 잘 설명드릴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성준 대변인 어깨가 무겁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계속 대변인 찾아서.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민생 얘기도 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라든지 혹은 현 정부를 겨냥한 발언들을 좀 자제하는 게 일각의 시각은 본인도 지금 사법 리스크가 여러 가지 얽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했다가 오히려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는데 동일하십니까?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고 아무래도 이제 당 대표기 때문에 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사실은 여당을 공격하는 모습은 좋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어떤 뭐와 달리 이제 당 대표 차원에서는 뭔가 그래도 통합과 민생 이런 어떤 메시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게 앞으로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솔직히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첫날 최고위원회부터
특검과 탄핵 이야기가 많이 나와버렸어요. 김건희 여사 특검, 한동훈 특검과 장관. 뭐 탄핵 이야기 나오고 뭐 정청래, 서영교 이분들이 뭐 굉장히 뭐 나중에 언론이 속보까지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보니까 항상 어떤 집단인지 말이죠. 강성 어떤 메시지가 언론의 어떤 집중의 조명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생 이런 거는 그냥 보통 다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렇다 보면 이런 식으로 되면 지금 아마 이 야당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는 모양인데 예. 그렇게 되면 아마 저는 이 현 지도부가 그걸 추진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면 아마 이재명 그 대표가 의도하는 바는 달리 굉장히 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강성의 어떤 흐름 속에 흘러가는 건 아니냐. 또 그게 또 지지층들이 그걸 강력히 요구를 하고 예.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요구들을 이재명 대표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제1야당 얘기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차례가 왔는데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처벌을 원치 않은 스승의 마음을 제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무너진 교권, 그 충남의 한 학교, 중학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송혜 선생님 그립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예. 김신영 씨 축하합니다라는 메시지도 있네요. 예. 장신구 의혹 제기, 의상값으로 반박한다. 여야 의혹 제기가 한결같다고.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예. 쌍방울은 무슨 돈으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줬냐라는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 얘기까지 댓글로 마지막 만나봤습니다. 댓글 5개 살펴봤고요. 다음 주제 저희가 뽑은 1위로 가봅니다.